자, 오늘 강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1강 제초의 첫 강의를 지금 첫 삽을 떴는데, 지금 현재 그 유튜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경찰분들도 그렇고, 현재 업무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을 근거로 해서 비교 분석과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요게 또 지금 현재 그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그 특별법, 그 형사특별법의 그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그죠? 그 여기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스토킹 행위 관련된 거 뭐 저번에 제가 지금부터 한 8개월 전에 그 저기 뭐죠? 첫 강의를 했었는데 그건 대충 그냥 개괄적인 것만 했었고, 오늘 좀 중심적인 내용을 좀 위주로 시험 관련돼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제가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요. 일단 경찰이 출동을 해갖고, 그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그 응급조치한 것을 갖다가 검사한테 이렇게 응급조치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저 법원이 또 승인을 떨어뜨려줘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경찰, 검사, 법원. 일단 현장에 나가는 건 경찰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적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 개정법에 의해 갖고 경찰이 갖고 있는 재량이 이제 커졌어요. 그래서 출동을 해갖고, 이거는 스토킹 범죄 피해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나가서 바로 그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것이 경찰관이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것을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검사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은, 그 검사가 그 내용을 판단해 갖고 어떻게 되어 또 법원에 또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크게 그 조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서 지금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바로 경찰 관련돼서 그 주체가 경찰이야. 그래서 긴급 응급 조치라 그래요. 용어를 잘 기억해놔. 예? 긴급 응급 조치라 그래.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법원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잠정 조치라 그래. 제 9조. 그죠? 예. 법원이 이건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피해자의 그런 관련된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 관련된 이런 요청이 있거나, 또는 경찰이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다 해갖고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거. 근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바로 잠정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법원은 바로 그냥 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결정으로 바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잠정 조치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갖고, 그죠? 예, 청구해갖고 하는 방식이 있죠. 어쨌든 현장에서, 그 출동 현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경찰이 최대의 조치가 뭐냐면은, 그죠? 바로 긴급 응급 조치라는 거 제 4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요즘 뭐 지구대 근무한다고 이거 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막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는데도 그냥 뭐 돌려보내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 큰일 납니다. 여기 지금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 분리 조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요거 똑바로 알고 현장에 가야 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 응급 조치는 현재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4조의 내용을 제가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자, 제 4조 긴급 응급 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우려 갖고 된다는 거야.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 동그라미, 자, 긴급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서 2023년도 7월 달에 지금 요게 법이 개정됐단 말이야. 옛날처럼 출동해갖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말하고 끝내면 안 돼. 이제 왜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조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자, 봅시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얼마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스토킹 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에 의해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아래 또 한번 보자.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자,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보자.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 행위의 요지, 자, 요지의 동그라미,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유의 동그라미, 긴급조치의 내용 동그라미. 자, 요런 것이 포함된 그 서류가 뭐냐면은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요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서류까지 만들어, 그 서류 이름도 좀 알아두셔야 돼. 그거 가갖고 멍청하게 멀뚱멀뚱 서 있다 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그죠? 그 예전에 그 누구지? 그거 뭐, 신당역에 웬 그, 저기, 데이트, 뭐야, 그 남자 하나 왜 있잖아요. 막 칼부림해갖고 자기하고 데이트해주지 않는다고 왜 여자 하나 막, 저기,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그 여자가 몇 번이고 긴급 응급조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당시 뭐 법안도 제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 이래갖고 어설프게 그냥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더니 결국 그런 사태가 피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결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로부터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거하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공통점이 100m 이내에 접근 금지가 가능하다는 거. 요게 좀 공통점이네. 그죠? 되셨나?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자고. 뭐 이것도 뭐 역시 여기 옆에 거하고 경찰이 한 거랑 비슷한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에 의해서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전화하지 말라 이거야. 문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전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2조 1호 똑같이 2조 1호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금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23년도에 지금 눈에 띄게 뭐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법원에서 잠정 조치에 관련돼 갖고 눈에 띄게 바뀐 게 있는데 바로 요 조항이야. 요게 지금 신설됐어. 그래서 요게 바로 잠정 조치, 그러니까 잠정 조치의 제 9조에 나와 있는 건데, 그죠? 제 9조에서 눈에 띄게 지금 요 부분이 좀 특이하다는 거야. 요거 알아두셔. 전자발찌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지금 생겼어. 23년도 7월 11일 날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규정이 생겼냐면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끊어진 거 보자. 예, 피해자에 대한 요것도 좀 알아두셔. 여기 보시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그죠? 요것도 좀 알아두셔. 근데 내가 보기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법원이 할 수 있는 잠정 조치에서 요게 아주 환영할 만한 아주 대단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 전자발찌 채우는 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제2조 제4호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23년도 7월 11일 날 요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조치란 무엇이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죠?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그죠? 예,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다음 할 수 있는 내용,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이 아주 특이할 만해. 예? 좀 기억해 놓으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잠깐만. 이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전자발찌 채우는 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야. 법원이 하는 거야, 법원이. 법원이 하는 바로 뭐다? 잠정조치의 내용이란 말이야. 잠정조치. 요거 알아두셔. 제 9조에 대한 거야. 되셨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시험장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긴급 응급조치란 무엇인가?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아셔야 되고,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 가장 크나큰 차이점은 23년도 7월 11일 날 만들었던 바로 전자발찌, 바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법원이 하다 보니까 또 뭐도 가능하냐면은 그 가해자, 그죠? 그 범죄자를, 그죠?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 경찰대학교 시험범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시험 준비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제가 요거를 좀 마련을 해볼게요. 특별법. 그리고 순경시험 공부하시는 분도 아셔야 돼. 이거 저 경찰학개론인가 이런 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저보다 뭐 더 잘하시는 분 강의 경찰학개론 강의 잘하시는 분 강의 들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담당 분야가 형사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이잖아요. 이 형사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큰 왁구, 큰 틀을 그림을 갖다가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긴급 응급조치는 제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4조에서 규정하고 바로 잠정조치는 몇 조에서? 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긴급 응급조치는 뭐다? 경찰이고 잠정조치는 뭐다? 법원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다? 그 피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요거 알아두셔. 경찰이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 보면은 출동해갖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지금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했는데 멍충하게 저 근거가 없어갖고 뭐 인내하는 길밖에 없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또 한 번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안을 봐서 중대하다 생각하면은 바로 직권으로 뭐예요?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재량이 있단 말이야. 되셨나? 그리고 여기는 잠정조치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도 알아두셔. 그리고 잠정조치, 바로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지금 두 가지인데 바로 요것이 좀 특이점이 있다는 거야. 바로 전자발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다는 거하고 국가경찰관소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잠정조치와 바로 긴급 응급조치의 차이점이야. 되셨나?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뭐 100m 접근 금지, 전기통신 뭐 이용 접근 금지 다 비슷비슷해. 근데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좀 큰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죠?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 이거. 되셨나?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지금 또 바빠갖고 또 일 나가 봐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